이번 수업은 맥락 분석이에요. 맥락 분석은 아주 짧게 얘기하면 세 가지 합니다. 물리적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기술적 맥락. 어떤 맥락에서 이해 당사자가 우리의 시스템을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맥락 분석을 한다. 그러면 물리적 맥락은 어떻게 되고 사회문화적 맥락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기술적 맥락은 어떻게 될 거다. 분석해가지고 그 세 가지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지금서부터 할 거는 그 세 가지 맥락이 어떤 맥락이고 그 다음에 그런 분석된 맥락을 어떻게 표현해 줄 것인가 우리 갖다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용서부터 간단하게 하면 사용 맥락, 우리가 사용 환경이라고 안 하고 사용 맥락이라고 하는 약간은 어려운 말, 영어로 하자면 컨텍스트예요. 그래서 이 컨텍스트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우리의 사용 경험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환경, 이러면은 꼭 물리적인 맥락, 물리적인 환경만 생각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컨텍스트라고 하는 굉장히 큰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맥락 분석을 한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맥락이 있어요. 물리적인 맥락은 시간, 위치, 기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결국 다시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객관적인 방법으로 주관적인 판단을 개입하지 않고 수집할 수 있는 맥락에 대한 정보. 그러한 정보들이 물리적 맥락이고 이런 물리적인 맥락은 사용 시간에 대한 맥락. 아까 우리 너무 좋은 그 사례를 줬죠. 구글을 갖다 사용하는 사람들은 몇 시에 주로 몇 배속으로 본다. 이런 거 같은 건 대표적인 물리적인 시간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시간, 물리적인 위치, 기타 물리적인 요인들 이러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냥 모든 요인을 다 분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우리 이해관계자들의 사용 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인 맥락 요소들을 파악하고 두 번째 사회문화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문화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여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인들 이런 요인들도 역시 시간, 위치, 기타 요인들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술적 맥락. 기술적 맥락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봐요. 예, 이제 제일 첫 번째는 우리 기술 하이프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현재 어느 정도의 숙성이 되어 있는 기술이냐 를 갖다가 보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숙성된 기술이 과연 우리 제품 시장 또는 서비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만한 기술이냐 그 두 가지를 봐요. 기술 맥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점을 갖다가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물리적 맥락이 제일 쉽죠. 그래서 물리적 맥락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사용 시간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이게 사용 경험의 품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 내가 아침에 사용하던 저녁에 사용하던 경험의 품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분석할 필요 없어요. 중요하지 않은 그런 물리적인 요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의 캐치 포인트는 뭐냐면 얼핏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맥락직문법 같은 여러 가지 방법 또는 인류학적 방법론, 관찰 방법론을 써서 봤더니 어라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네. 이런 물리적인 요인들을 찾아내면 그거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서치를 할 때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후보군들을 놔두고 그 후보군들이 혹시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라고 의심해보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시간은 됐고 우린 위치만 볼게 이렇게 하는 거는 맥락 분석을 하는 취지에 전혀 맞지가 않아요. 여기에 이해제처럼 우리 당뇨병 관련된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신체 활동이 적은 겨울에는 실내 운동을 갖다 추천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여기서의 계절이라고 하는 요인들이 사용자 경험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갖다가 시간적인 맥락 그리고 물리적인 위치 맥락 예를 들어서 좌표하고 구도 공간 구성이나 분할 이게 얼마나 혼잡한 곳이냐 또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동선 이러한 것들도 다 중요한 물리적 위치 맥락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위치 관련된 맥락을 생각해보고 그것들이 각각 사용 경험에 미치는 영향들이 얼마나 클 건가 작을 건가를 주관적이지만 체계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기타 물리적인 환경은 예를 들어서 조명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에는 별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지만 디지털 헬스에는 얘네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 HRV라고 하는 생체 신호를 갖다 재요. 근데 그 HRV를 갖다 재는데 중요한 게 얼마나 조명이 충분히 밝으냐, 주변의 소음이 얼마나 작으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확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리적인 맥락 요소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찾아서 실제로 분석하는 모델 속에다가 넣는 작업을 하는 게 이 맥락 분석이에요. 자, 그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관찰을 하든지 또 참여 관찰을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전 챕터에서 했던 맥락 직문법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인터뷰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갖다 재료를 수집하고 나면 물리적 맥락 모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근데 이 맥락 모형은 두 가지 레벨이 있어요. 첫 번째 모델은 개별 모델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통합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면 개별 모형은 사용자 한 명에 대한 물리적 맥락 분석 그리고 그런 개별 모형들을 유형별로 또 장소별로 분류하거나 또는 어떤 배치별로 분류해서 통합 모형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통합 모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개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들을 가지고 표현을 해줘요.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맥락 분석을 하기에 특히 물리적인 맥락 분석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왜냐? 우리나라에 과반수 이상의 아파트에 살고 아파트는 평수가 정해져 있어요. 평수에 따라서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안에 시간과 위치와 기타 맥락 요소들을 어떻게 표현해서 여러분들의 제 대상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험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인 요소를 표현할까? 이게 물리적 맥락 모형이에요.